숟가락으로 저어보겠습니다. 약간 끈끈해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건강검진 같은 걸 받으시고 뭔가 약은 안 드시는데 뭔가 좀 애매하게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여기 있고, 그리고 약을 먹다가 중단하시는 분들도 많고. 고지혈증을 중단했죠, 이제 약을. 네. 중단했죠. 진짜 축하드립니다. 저는 작년에 간 수치 고지혈증이 살짝 높았어요. 아주 높진 않고 3개월 뒤에 팔로우업을 했을 때 간 수치는 정상이 됐는데 고지혈증은 약간 위험? 약 먹을 정도는 아니다. 제가 딱 그 정도 해당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굉장히 많은 이런 식품 속 성분들을 찾아보시더라고요. 아, 정말 식품에 들어있는 성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라고 해서 저도 좀 찾아보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성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가져보려고 해요. 근데 먼저 이야기 드릴게, 만약에 근데 내가 어떤 질환을 진단받거나 병원에서 약을 복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 들으신 분들은 어떤 식품의 특정 성분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꼭 의사 선생님 만나시고 약을 드시면서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어떻게 끊게 됐냐면은 우창윤 선생님과 상담을 오랜 시간 한 끝에 했죠. 이 정도 했으면 한번 중단해보는 것도 좋겠다. 왜냐면 생활을 바꿨으니까. 운동하고 지중해식 샐러드 도시락 먹고. 그래서 오늘은 또 이 두 분한테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인데, 뭐 장내 미생물이나 혈당, 콜레스테롤, 뭐 변비, 이런 소화기, 이것들과 좀 관련이 있는 그 성분에 대해 이야기 해드리려고 해요. 이거 다 관련이 있어요? 네, 특히 요새 보면은 공복혈당 장애 굉장히 많아요. 엄청 많죠. 네, 공복혈당 장애는 30대 이상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 엄청 많네? 그 65세 이상에서는 10명 중에 3명이에요, 거의. 이게 약간 당뇨병 전 단계로 볼 수 있죠. 이런 분들인데 고지혈증도 좀 위험하지 않아? 그렇죠. 보통 이런 분들이 고지혈증도 같이 동반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대사의 도미노라고 해가지고 뭔가 하나가 안 좋으신 분들은 쭈루룩 안 좋은 것들이 생기는 분들이 많아서, 여자분들도 50대 이상이 되면은 오히려 이런 고지혈증 같은 게 남자들보다 그 호르몬의 영향으로 이제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더 많아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분인데요. 바로 콩을 이용해서 만든 구화검 가수분해물이라는 성분에 대해 이야기 드리려고 해요. 이 성분은 이제 좀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아주 뭐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은 구화콩이라는 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자라는 콩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콩에서 배유 성분을 이제 추출해가지고 물과 효소를 더해서 그 자체만 먹으면 좀 먹기 불편해가지고 그걸 좀 가수분해, 좀 더 잘게 쪼개가지고 수용성 식이섬유로 만든 어떤 일종이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제로 뭐 해외에서는 뭐 좀 친환경적이고 독성이 없고 좀 고분자 소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좀 사용이 되고 있고요. 관련된 연구도 SCI급 논문만 140개 이상이 좀 나왔고, 뭐 FDA 원료 안정성, 유럽 ESPN 그 섭취 권장 원료, 로우 포드맵이라고 해가지고 좀 장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더 괜찮은 식이섬유로 이렇게 안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런 연구가 되고 있는 그런 성분인데, 좀 국내에서는 좀 잘 알려지지 않아서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하고요. 이게 어떤 그런 작용들을 하냐, 일단 구화검 가수분해물은 수용성 식이섬유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장내에 있는 유익균들의 먹이예요. 이게 사실 좋은 장내 미생물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장내 미생물을 바로 먹는 것보다는 좋은 장내 미생물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떤 채소나 야채 뭐 이런 식이섬유가 되겠네. 연근도 있고 이제 뭐 시금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당근도 그렇죠. 뿌리로 돼 있는 이런 것들이 장내 미생물들의 먹이가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용성 식이섬유여가지고 이걸 먹었을 때 안에서 유익균이라고 하는 그 비피도 박테리움이라든지 락토바실러스 균들이 좀 이렇게 더 많아진다, 이런 보고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얘네가 수용성 식이섬유여가지고 안에서도 젤폼 만들어서 대변량을 좀 늘려줘요. 그래가지고 변비가 있으셨던 분들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원래 많이 싸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낙준쌤 같은 경우는 IBS라고 해가지고 과민성 대장증후군 있으신 분들은 저는 영화 초반을 못 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가족끼리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서울 시내를 가다가 갑자기 똥 마렵다고 때가 있죠, 제가. 그리고 이낙준 쌤이 안 보이면 애들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빠 또 똥 싸러 갔냐고. 그러니까 밖이야? 아니 나 집이에요. 집이야? 낙준이 집에 있어? 있었는데 지금 화장실에 있어가지고. 언제 우리가 어떻게 연락이 닿을 수 있나? 30분 동안 하진 않았겠지. 설마. 아 지금 이미 30분 넘었는데? 진짜? 사초 중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낙준 쌤 같은 분들은 식이섬유 중에서도 하이포드맵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가 뭐냐면 이것도 아셔야 되는데 식이섬유라고 다 좋진 않아요. 그래요? 예, 이 식이섬유라는 건 대부분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장내미생물들의 먹이가 되는데 대장에 들어가서 어떤 대장에 있는 장내미생물에서 분해하면서 가스가 많이 생긴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하이포드맵이라 그러고 분해되면서 가스가 많이 생긴 애들은 복부 불편하고 막 가스 차고 설사하고 뭐 양배추나 잡곡 이런 애들이 좀 그래요? 네. 식이섬유 중에서도 로우포드맵, 두부나 호박, 가지 같은 애들은 이런 가스 만드는 게 좀 적어서 이렇게 좀 장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는 이걸 왜 이제 말해줘? 이거 뭐 병원 홈페이지 가면 거의 다 있어요. 근데 두부는 지금 먹는다며. 그때 양배추랑 막 엄청 먹었지.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하이포드맵, 로우포드맵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개인의 특징이기 때문에 먹어서 불편하면 맞는구나. 안 맞는 거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구화검 가수분해물도 로우포드맵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장이 예민한 분들, 민감한 분들은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그리고 또 변비를 또 굉장히 좀 약간 얕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변비 심각한 병이지. 변비는 이게 굉장히 몸 컨디션이 안 좋은 거에 신호일 수도 있고 이 자체도 사망률이나 심혈관계 사건을 올릴 수가 있어요. 이게 한 300만 명 정도로 이제 연구한 데이터들을 보면은 다른 것들을 다 보정을 해도 변비가 있으신 분들이 뭐 총 사망률이나 이제 심혈관계 사건의 유병률이 올라가요. 다른 거 다 똑같고 변비로만. 네. 그래서 우리가 습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평소에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꼭 이거를 좀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같이 덧붙이고 싶어요. 두 번째는 구화검 가수 분해물 안에 그 검이 정말 검이에요. GUM이라고. 검? 네, 검. 구화라는 콩의 껌, 우리가 생각하는 좀 찐득찐득한가? 이게 그러니까 수용성 식이섬유여서 물을 빨아들이면서 약간 젤폼 형태로 변해요. 좀 끈적끈적해지게. 네. 끈적해지는 거고. 네.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거를 다이어트 목적으로 좀 쓰기도 하는데 들어가면은 젤폼에 대해서 부피가 늘어나니까 좀 포만감을 줄 수 있어요. 네. 젤폼의 형태가 특히 약간 위 배출 시간을 좀 늘려줘요. 그러니까 음식이 내려가는데 좀 오래 걸려. 포만감이 좀 오래 가겠죠. 그러네. 예, 다른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사과나 바나나 이런 거 먹는 거랑 좀 비슷한 효과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젤폼이 아까 말한 대로 위 게스트릭 엠틱 타임 음식물 내려가는 걸 늦춰주잖아요. 그리고 젤폼이 당류와 좀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이루어진 연구 중에 이거를 먹으면은 당뇨병이신 분들이 뭐 식전혈당이나 식후혈당이 떨어져요. 당연히. 이게 흡수가 느려지니까. 그렇죠. 탄수화물을 먹기 전에 이 식이섬유나 이런 것들 먹으면 혈당이 늦게 올라가잖아요. 마찬가지의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미국 임상영양학회에 실린 그 연구 결과를 보면요, 식전혈당을 한 157에서 126 정도, 한 평균 한 20% 정도 이렇게 좀 낮춰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이게 5g을 하루에 4번씩 6주 정도 먹었을 때 이런 효과들이 좀 관찰이 됐고요. 식후혈당의 피크를 치는 걸 당연히 늦춰준 효과도 있어요. 혈당 관리에 좀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로 이 젤폼과 결합을 해가지고 흡수를 좀 낮춰줘서 뭐 LDL 콜레스테롤과 토탈 콜레스테롤을 좀 낮춰주는 그 효과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저는 이거 좀 궁금하네요. 굉장히 보면서 우리가 수용성 식이섬유 이런 것들을 먹으면 이런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구나. 그럼 만약에 제가 선생님한테 우찬한테 가가지고 나 그럼 이제 약 안 먹고 이거만 먹을래?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아셔야 되는 게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은 한 70, 80%는 간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간에서. 네, 그러니까 당연히 먹는 것도 중요해요. 먹는 것도 우리 콜레스테롤에 기여를 하지만 앞서 말한 대로 우리 간에서 만들어내는 콜레스테롤이 더 많고, 병적으로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은 이 간에서 만들어내는 콜레스테롤에 좀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경우가 높아요. 근데 이것들은 그런 고지혈증을 조절해주는 약물로 이 간에서 합성을 낮춰줄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스타틴 뭐 이런 거 봐요. 스타틴으로 이거 낮춰주는 거고, 근데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고 콜레스테롤에 좀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뭐 수용성 식이섬유 이런 구화검 가수분해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용해 볼 수 있는 거죠. 먹으면은 처음에는 장내미생물에 좀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변비나 설사 이런 것들과 좀 도움을 줄 수가 있고,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조절에 좀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 다양하네. 네, 근데 또 특이한 게 저도 이거 보고 알았는데, 와, 이게 그 분말 형태로 시중에 이제 많이 좀 있더라고요. 가루로? 네. 그래서 이거를 뭐 물이나 주스 이런 데 탈 수 있는데 거의 맛이 없다고 해요. 맛이 없다고요? 맛이 없다. 진짜 맛없다? 이게 무맛이라고. 무맛에 가깝다고. 무미. 네. 무미.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먹어보고 이거는 이야기 드리기로 하고. 근데 이거 무조건 물에 타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렇진 않대요. 이게 밥에 넣어 먹을 수도 있고, 요거 햄버거에 넣어서 먹을 수도 있어요? 햄버거 패티를 열고. 되게 먹고 싶은 햄버거가 하나 있어요.
그 신논현역에 투즈데이라고 네. 치즈버거 유명한 데가 있거든요. 오. 거기 윙을 잘해. 치킨이랑 그 윙도 잘하고 햄버거도 잘해요. 근데 햄버거를 안 먹고 이걸 안 먹는 게 낫지. 제일 좋지만 그렇죠. 알지 나도 알지. 근데 너무 네. 힘들잖아. 네. 안 먹고 버티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냥 그런가? 예.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이런 뭐 성분들을 알 때 이게 모든 사람한테 도움이 되진 않을 수도 있어요. 맞아. 그 정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점도가 높은. 그쵸. 점도가 높기 때문에 이게 포만감을 주고 어떤 당류나 콜레스테롤과 결합을 하는 특성이 있지만 근데 이게 누군가한테는 복부 불편감이나 설사, 뭐 식욕부진 오히려. 이런 거를 초래할 수도 있는데 예, 이러면은 진짜 식자재랑 어떤 사람과의 케미가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뭐 땅콩은 어떤 사람한테 땅콩 알러지가 있고 어떤 사람 복숭아 알러지가 있는 것처럼 진짜 이건 한번 시도해보고 맞으면 너무 좋은 거고 네, 아니면 진짜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은 구화검 가수 분해물이라는 굉장히 좀 낯선 낯설어요. 네, 저도 이번에 사실 공부해보면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관련된 연구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그거더라고요. 비건. 왜냐면은 콩에서 이렇게 배유 추출해가지고 그걸 가수 분해하는 거기 때문에 인증을 혹시 받았나요? 공정 중에서 문제가 있으면 못 받는다 그러던데.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완전 비건이구나 네, 이거는. 완전 비건을 받았다고 하니까 네. 자기가 앞서 말한 대로 혈당이나 뭐 콜레스테롤, 그리고 장내 미생물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성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마지막에 또 강조드리지만 내가 어떤 질환이 있다면은 그거는 꼭 이런 어떤 성분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의사와 상담하고 약을 먹는 게 제일 좋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헬프님들, 저 씻고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이 구화검 가수분해물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체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맛이 나는지 궁금해요. 숟가락으로 저어보겠습니다. 약간 끈끈해요. 보시면 약간 끈적끈적합니다. 끈적끈적. 잘 섞이네요. 지금 이거 완전 냉수거든요. 찬물에도 잘 섞입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뭐 향은 안 나거든요. 약간 숭늉 맛? 근데 숭늉보다 조금 더 약한 느낌이에요. 예. 특별히 뭐 입에 끼거나 끈적끈적하진 않고 걸쭉하긴 한데 그렇게 심하진 않고 숭늉보다 약한 느낌? 조금 더 물에 가까운 물 대용으로 뭐 먹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